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과연 그 넓고 두꺼운 땅덩어리 속엔 무엇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아마 이에 관해서 지구는 핵과 멘틀, 지각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학교 과학 시간에 배운 바가 있으실 겁니다. 지구 속의 중심에는 뜨겁게 끓는 핵이, 그 위에는 액체 상태의 마그마가 끓고 있으며 우리가 바로 이 위에 단단한 지각 위에 서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상식들을 뒤엎는 깨름칙한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지구 속이 텅 비어 있음은 물론 그 속에는 우리 세계와 유사한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하며 이들의 정체는 우리보다 훨씬 더 발달한 초고도 신인류라는 것인데요. 오늘은 18세기에 시작된 이 지구 공동설을 끊임없이 주장해온 사람들과 한간의 화제를 몰고 온 그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보세요. 루팡의 헤어 정보가 궁금하신 분께서는 압구정에 위치한 살롱드루시를 꼭 방문해보세요. 지구 공동설을 주장한 첫 번째 주인공은 과거 미국 중앙안보국 NSA와 CIA에 근무했던 정보 분석원으로 스스로 목격한 미국 정부의 기밀들을 폭로했던, 또 지구 공동설에 관한 음모론을 남긴 에드워드 스노든입니다. 때는 2013년으로 그의 나이 29살 때의 일이었죠. 스노든은 정부의 부조리함,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 무차별적 감시 활동에 대한 1급 기밀을 잇따라 폭로함으로써 내부의 고발자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CIA와 NSA의 정보 분석원으로 활동했던 그는 정부가 테러 방지라는 명분으로 국경과 신분을 가리지 않고 모든 정보를 유린하는 것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고 이를 세간에 알렸으며 스스로의 정의를 관철하는데요. 이 사건은 큰 이슈가 되었고 그의 업적에 관해서 스노든이라는 영화까지 나오게 되었죠. 그런데 이러한 그가 NSA에서 본 기밀 자료를 바탕으로 지구 공동설에 관해서 주장해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주장에 관한 속설에 따르자면 지구 멘틀의 아래에는 우리보다 더 지능이 뛰어나며 더욱 우수한 문명을 지닌 고도의 문명인들이 지하도시를 세워서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주장인 지하도시의 신인류 종족 이야기는 지구 공동설과 매우 유사한 이론 양상을 보이고 있죠. 지하도시 신인류의 지적 능력은 인간을 한참 뛰어넘어 대화조차도 불가능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오늘날까지 우리가 목격해온 대부분의 UFO는 이들이 만든 것이며, 만일 지구 밖 종족과 지구 속 종족과의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그들을 이기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이러합니다. UFO와 지하도시에 거주한다는 초지구적 존재에 대해 기자들에게 폭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인간보다 진보한 고등 지적 생명체를 인지한 지 오래됐으며 과학자들은 지구의 멘틀 안쪽에 이들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다이아몬드 멘틀에 레이저로 새긴 거대한 지하도시는 레이더상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일 전쟁이 일어나면 인간들이 그들을 이길 수 없지만 미국 대통령은 만일 지구 속 종족과 전쟁이 벌어진다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하기 그지없는 이 이야기, 과연 사실일까요? 진위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그의 소식에 대해 다룬 국내 언론에서의 마지막 소식을 살펴보면 논란을 일으켰던 해당 트위터 계정은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해당 계정에서의 링크 사이트는 진짜 뉴스가 아닌 패러디 뉴스 사이트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이 지구 공동설을 주장한 트위터와는 별개로 그가 폭로한 정부의 부조리한 부정행각들은 진실임이 밝혀졌죠. 과연 그의 이야기는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서부터가 거짓일까요? 지구 공동설은 그저 이를 믿은 트위터 누리꾼의 장난이었을 뿐일까요? 그 진실은 아무리 찾아도 정확한 답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구 공동설을 구체적이고 줄기차게 주장했던 두 번째 인물은 바로 노르웨이 출신의 어부 올라프 얀센입니다. 이 올라프가 아니라 올랍입니다. 1829년의 어느 날, 얀센은 아버지와 함께 북극 부근을 항해하다가 하나의 거대한 구멍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는 이 구멍을 통해서 지구 속 세계를 탐험하고 왔다고 주장합니다. 자그마치 1829년부터 1831년까지 장장 2년 반에 이르는 시간 동안 말이죠. 지구 속 세계를 방문하게 된 얀센 부자는 눈부시게 발전해 있는 지구 속 문명을 보고 크게 놀랐음은 물론 지구 속 종족들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아왔다고 하는데요. 지구 안의 세계는 앞서 얘기한 에드워드 스워든의 말처럼 우리의 세계보다 훨씬 더 진보한 신인류였으며
크고 빽빽하게 늘어선 빌딩 숲과 최첨단 교통 통제 시스템, 우월한 초과학 기술 문명을 갖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얀센 부자가 지하 세계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올랍 얀센의 아버지 옌스 얀센은 안타깝게도 사망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 얀센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는 죄목으로 노르웨이 경찰에게 체포되게 되고, 경찰로부터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던 그는 정신병원에 수감되어 무려 28년 동안이나 갇혀 지내야만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 의지의 올랍은 석방된 후에도 지구속 문명과 지구 공동설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결코 굽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정신병원에서 풀려난 후 미국으로 건너갔고, 자신이 보고 경험했던 이야기를 지구속 문명이란 책으로 출간했다고 하며 2006년에 이르러 무려 96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관한 또 다른 속설로는 얀센이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간 뒤 이웃 사람이 얀센의 기록물과 그림들을 엮어 출판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올랍 얀센의 저서 지구 속 문명에 대하여 내용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구의 북극과 남극에는 두 개의 거대한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은 하루에 단 3번씩만 열리며 우리는 이 구멍을 통해 지구 속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지구 속 세계에도 중심 부분에는 태양이 존재하는데, 이는 전기 전자장치로 만들어 놓은 붉은 태양이며, 지구 속 종족들은 오래전부터 이것을 신으로 숭배해오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토지의 경우 지구와는 반대로 4분의 1이 바다, 4분의 3이 육지로 되어 있으며 천혜의 아름답고 공해 없는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하죠. 지배체제에 대해서는 지구 속 세계에도 중앙에 에덴이라는 이름을 가진 행정수도가 있는데, 여기에는 지구 속 세계를 다스리는 제사장직을 겸하고 있는 최고 지도자가 존재하며 사람과 자애로움으로 종족을 다스려 무한한 존경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 속 세계의 종족들은 우리 인류보다 1000년 이상 앞선 고도의 문명을 누리고 있으며, 지능도 인류보다 훨씬 더 높고, 수명은 무려 최소 600년에서 800년, 키는 3m에서 3m 50에까지 이른다고 하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음악 교육이나 예술 교육, 교양 교육 등을 받고 자라난 이들은 80세 정도가 되면 성인으로 인정받고 결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구 속 인류는 치명적인 암이나 불치병, 난치병 등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를 이미 모두 개발한 상태로 모든 종류의 암과 질병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지금 시기에 우리 인류에게 제발 좀 연락을 좀 줬으면 좋겠네요. 그들은 공해가 전혀 없는 무공해 식물들을 개발해냈고, 면역 시스템도 지구인들보다 수십 배나 강화되어 있어서 웬만한 질병에는 결코 걸리지가 않으며, 언어의 경우 고대 인도에서 사용했던 산스크리트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그의 이야기에는 금융, 과학기술, 교통통제 시스템 등 다양한 내용들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께서는 지구 속 문명 도서나 혹은 인터넷 서칭을 통해서도 충분히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얀센의 이야기는 정말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왜 굳이 사서 고생을 해가며 28년간의 정신병원행을 택했을까요? 100년도 전에 어부 출신인 그가 이렇게 책을 남겨서까지 알리고자 했던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마지막 인물은 올랍 얀센과 함께 지구 공동설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리차드 버드 제독입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미 해군의 제독으로 활동했던 인물로서 당시 국방성의 지시를 받고 북극점을 탐험했던 인물입니다. 이 버드 제독은 북극점을 항해할 당시의 비행일지에서 지구 공동설과 지구 속 문명에 대한 생생한 기록들을 그의 탐험일지에 남겨놓았는데요. 이러한 정황은 의외의 곳에서 나타납니다. 2차 세계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난 당시 패전한 독일의 총통 히틀러의 지하 벙커에서 봉인되어 있던 수많은 극비 문서들이 발견되었는데요. 해당 내용에는 히틀러가 개발해 놓았던 V2 미사일을 포함해서 로켓, 비행 접시 등 최첨단 무기들의 설계도까지 다양한 기밀들이 있었고, 해당 문서들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채 미국 국방성의 정보부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극비 문서 중에는 지구 공동설에 관한 문서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해군 제독 출신으로 정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리차드 버드 제독이 이 지구 공동설에 관한 기밀 문서에 분석 작업을 맡게 되었다고 하죠. 해당 내용은 놀랍게도 올랍이 주장했던 내용들과 대다수가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구의 북극과 남극에는 각각 커다란 구멍이 있으며, 이 두 개의 구멍은 지구 내부의 세계로 통하고 있는데 하루에 3번씩만 열리게 되고, 이 안에는 지구 속 지적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 아가르타 왕국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아가르타 왕국은 먼 옛날부터 지구의 중심에 있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이상국가 내지는 유토피아 같은 전설적인 왕국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확인한 미국 국방성은 리차드 버드 제독에게 북극과 남극을 정찰하고 돌아오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 황당한 상황에 버드 제독은 함대 편들을 거느리고 남극으로 출항해 갔다고 하며
남극에서 비밀기지에 숨어있던 독일군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사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후 북극으로 항해에 들어갔던 버드 제독은 1947년 2월경 혼자서 정찰기를 타고 북극점에 넘어까지 비행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버드 제독이 북극점을 넘자마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가 북극점 부근까지 날아갔을 때 커다란 구멍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정찰기가 이상한 힘에 이끌려 북극점의 구멍 속으로 끌려갔다고 하는데요. 그 깊이는 무려 2720km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버드 제독은 앞서 얘기한 두 명과 같이 지하 세계에서 놀라운 광경들을 목격하게 되는데 이 모든 내용들은 그가 남긴 비행일지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해당 기록들은 귀환 후 미국 국방성에 제출했으며 미 국방성은 버드 제독에게 지구 속에서 보았던 모든 사실들을 절대로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이후 그의 비행일지는 극비 문서로 분류되어 장장 50년 동안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왔는데 몇 년 전 버드 제독의 비행일지가 마침내 기밀 문서에서 해제되었으며 장장 50년 만에 일반인에게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들은 북극 너머 지구 속 비행일지라는 책에 수록되어 있는데 일지의 내용들은 노르웨이 출신의 어부 얀슨의 증언들과 대부분이 일치하고 있어 지구 공동설과 지구 속 문명의 실체에 대한 신빙성을 높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매우 커다란 초원과 산맥이 펼쳐져 있었고 거대한 폭포들이 여러 개나 목격되었으며 커다란 동물들이 수천 마리가 줄지어 이동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미 지구에서는 멸종되어 사라진 거대한 크기의 맘모스 같은 것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지구 속 세계는 그 위에 어떤 자연환경보다 푸르고 아름다웠다고 하죠. 숲이 끝나는 지점에 대나무처럼 빼곡하게 서 있는 눈부신 빌딩들을 따라가던 제독의 정찰기는 도시 한복판에 있는 활주로 자동 예인 장치에 의해서 잠시 착륙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착륙한 제독이 목격한 것은 앞서 얀슨의 주장과 동일한 자동화 교통 및 운송 시스템과 중앙통제센터에 의해서 움직이는 최첨단의 문명 도시였다고 하죠. 나머지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비슷합니다. 원터치 원격 조종에 의해서 운행되는 최첨단 하이테크를 갖춘 고도의 문명도시나 지구 밖 세상보다 수백 년 이상 앞선 과학기술, 키가 3m 정도 되는 거인족과 최고 통치자와의 면담 등이었다고 하는데요. 지구 속 아가르타 왕국의 왕이 제독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지구 속의 종족들은 아주 오랫동안 평화와 화해를 추구해왔으며 그 어떤 다른 종족들과도 대립이나 반목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아가르타 왕국의 사람들이 지구 밖 세상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미국에서 원자폭탄을 투하했을 때라고 합니다. 자칫 지구와 태양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원자폭탄이나 핵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정책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하죠. 그럼 북한? 지구 속 아가르타 왕국의 왕은 버드 제독에게 미래 지구 밖의 세상에 대격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해주며 지구 밖 인류들 사이에 탐욕과 반목과 대립이 자행되고 이러한 불합리는 지구 밖에 나쁜 에너지와 나쁜 파동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나쁜 에너지가 계속해서 쌓이고 중첩되게 되면 지구의 자기장에 변화를 일으켜서 대격변이나 대파멸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일어나게 될 지구 밖 세상의 대격변의 시기에 많은 인류들이 희생되고 다치게 될 것인데 인류의 생존자들을 더 많이 구함에 있어 지구 안의 종족들이 장차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아가르타 왕국의 통치자는 수뇌부들과 대신들을 모아 지금도 지구 밖 세상의 인류들을 돕기 위해 많은 지혜와 프로그램들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많은 내용이 있지만 각설하고 중대 메시지를 전달받은 제독은 다시 정찰기를 타고 지구 밖으로 빠져나와 미국 국방성에 해당 내용들을 전달했고 곧 통치자에게서 받은 메시지를 포함해서 그가 지구 속 세계에서 겪은 모든 사항들을 적은 이 비행일지는 모두 국방부에 압류된과 동시에 극비 문서로 분류되어 50년이 넘도록 숨겨져 왔다는 게 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지구 공동설을 주장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았지만 이 외에도 실제 자연현상과 과학적 측면에서도 해당 지구 공동설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와 반대로 지구 공동설은 과학적인 측면에서만큼은 절대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과학자들의 견해가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해당 내용은 세간의 화제가 되기에 충분했던 것이 사실이고 현 시점에서만큼은 인류가 처한 잦은 위기 속에서 탈출구가 필요한 건 사실로 보이네요. 앞서 언급한 3명의 인물들은 왜 스스로 현실과 신변의 피해를 받으면서까지 지구 공동설을 주장해야 했을까요?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큼은 확실한 미스테리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번에는 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슬릴루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